천하장사 길들이기 여우굴의 비밀. 어둡고 음산한 산중,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여우굴 입구. 낡고 해진 노파의 치마폭이 바람에 흔들리고 손에는 바싹 마른 나뭇가지가 들려있다. 노파는 무엇인가를 읊조리며 굴 입구에 흙을 뿌린다. 세상천지 사내의 기세가 하늘을 찌른들. 여우 한 마리 못 길들이겠는가. 씨름판의 늑대. 시간 조선 후기 단오축제가 한창인 한양 저작거리 씨름판. 배경 흙먼지 날리는 씨름판,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왁자지껄한 장터 분위기, 풍물패에 신명나는 가락이 울려 퍼진다. 곳곳에 막걸리 주전자와 돼지고기 편육이 놓여있고 사람들은 목청껏 소리치며 응원한다. 자자, 천하장사 자리를 놓고 벌이는 대망의 마지막 판입니다. 푸른 띠의 장사, 거구의 철근을 연상시키는 병력장사 육두식, 그리고 붉은 띠, 저 우람한 체구 보시오. 호랑이 송곳니를 박아 넣은 듯 날카로운 눈매. 바로 들판의 늑대 무철이 아니겠습니까? 씨름판 중앙, 우람한 체구의 두 남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붉은 띠의 무철은 떡 벌어진 어깨와 근육질 몸매를 지녔으며 눈빛에는 야성이 번뜩인다. 그의 옷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지만 당당함만은 가득하다. 푸른 띠의 육두식은 덩치는 크지만 무철의 기세에 다소 주눅든 모습이다. 무철 옆에는 그의 신복 칠복이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서 있다. 칠복은 무철에게 비위를 맞추듯 부채질을 하고 있다. 형님, 이번 판 이기면 황소는 물론이고 그 기생집비까지 다 갚는 겁니다. 비, 웃기는 소리. 나 무철이가 질 싸움을 하는 줄 아느냐? 빚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힘으로 갚는 게다. 이 육두식이란 놈, 뼈와 살을 분리시켜 주마. 무철과 육두식이 격렬하게 엉겨붙는다. 땀과 흙먼지가 뒤섞이고 서로의 기합 소리가 씨름판을 뒤흔든다. 무철은 노련한 기술과 압도적인 힘으로 육두식을 몰아붙인다. 와! 밀어붙여. 무철이 밀어붙여. 무철은 육두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육두식은 이를 막으려 안간힘을 쓴다. 무철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스친다. 그는 갑자기 온몸에 힘을 실어 육두식의 다리를 꺾어 누른다. 끄악! 병력장사 육두식. 무릎을 꺾였습니다. 천하장사. 들판의 늑대 무철. 무철이 천하장사에 등극합니다. 쓰러진 육두식을 뒤로하고 무철은 팔을 번쩍 들어올린다. 군중의 환호와 함께 천하장사의 상징인 커다란 황소가 끌려 나온다. 황소는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천하장사십니다. 이 황소 한 마리면 한동안 배부르게 먹겠어요. 하, 이놈의 소가 얼마나 팔팔한지 봐야지. 칠보가, 도끼 가져와. 오늘 이 자리에서 잡는다. 당장 소주 서말, 돼지고기 석은 준비해. 동네 건달들 다 불러. 오늘 잔치다. 칠복이 당황한 얼굴로 무철을 보지만 무철의 기세에 눌려 이내 고개를 끄덕인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무철의 통제 불능한 모습에 경악과 환호를 동시에 보낸다. 무철은 씨름판 한가운데서 도끼를 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황소를 노려본다. 바로 그 순간 씨름판 가장자리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된 가마 한 채가 멈춰선다. 가마의 문이 스르륵 열리고 그 안에서 차분하고 기품 있는 차림의 여인이 고개를 내민다. 여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서늘함이 감돈다. 바로 서화다. 서화의 시선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황소를 잡으려는 무철의 잔혹한 모습에 고정된다. 그녀의 눈매가 가늘게 떨리더니 이내 싸늘하게 빛난다. 입가에는 읽을 수 없는 미소가 스친다. 서화의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천하장사 무철, 그의 앞날은 이 여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거래된 혼인 호랑이 잡는 여우. 시간 며칠 후. 대지주 조첨지의 대저택, 사랑채. 화려하고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들이 놓여있어 그의 부유함을 짐작하게 한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인다. 무철은 어색하게 양반 복장을 하고 조첨지 앞에 앉아있다. 평소 거친 옷차림만 하던 무철에게 양반 옷은 맞지 않는 옷처럼 보인다.
무철의 옆에는 칠복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 있다. 조첨지는 비단 도포를 입고 품위 있게 앉아 있으나 그의 눈빛에는 샘이 가득하다. 소문으로만 듣던 무철 장사를 직접 뵈니 과연 대단하구려. 그 씨름판에서의 기계는 이 늙은이도 감탄했네. 별 말씀을요. 힘 좀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한량에게 무슨 볼일이신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지요. 허허, 솔직하다. 그 점이 마음에 드는군. 자네 같은 강꼴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어서 불렀네. 내 외동딸 서화 말일세. 무철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뜬다. 칠복 역시 옆에서 눈을 휘둥그레 뜬다. 사위요? 첨지 어르신 따님이요? 서화 아씨 말씀이십니까? 설마요, 조첨지 어르신. 저는 이 마을에서 소문난 개차반입니다. 어르신 따님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개차반이라. 허허. 남봉꾼이란 소리는 들었네만 그 또한 사내대장부의 기계가 아니겠는가. 나는 자네의 그 불같은 기상이 마음에 든다네. 허나 조건이 하나 있네. 그 조건이요? 무엇이든 말씀해 보십시오. 혼례를 올리기 전까지는 그 어떤 여인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겠다는 혈서. 그리고 혼인 후에도 오직 서화만을 섬기고 일체의 문란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 무철은 혈서라는 말에 살짝 망설이지만 이내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감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조첨지 뒤편에 있는 서화의 초상화를 본다. 초상화 속 서화의 미모는 그야말로 선녀 같았다. 서화 아씨. 그렇게 미인이신데 제가 어찌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겠습니까? 후후 미모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닐세. 자네도 알다시피 서화는 마을에서 남자 여럿 잡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여인일세. 제 눈에 안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보통 여인이 아닐세. 소문이 다 그렇지요. 어르신, 제가 누굽니까? 무철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천하장사는 어떤 여인이라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기계 좋다. 그러면 혼인 후에는 자네에게 논백맞이기를 증여하겠네. 그리고 내 모든 사업권을 자네에게 맡길 생각일세. 어떠한가? 무철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인다. 논백맞이기 그리고 조첨지의 사업권이라니. 그는 이미 서화의 미모와 재산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다. 좋습니다. 혈서. 지금 당장 쓰겠습니다. 무철은 붓을 들고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종이에 글씨를 쓴다. 무철은 혼례 전까지 다른 여인에게 눈길 주지 않을 것이며 혼인 후에는 오직 아내 서화만을 섬기고 일체의 문란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그는 글을 쓰다 멈칫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자네의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되겠네. 무철은 순간 흠칫하지만 재빨리 내 재산이 어디 있다고 라며 웃어넘긴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서화에게 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듯이 혈서를 완성한다. 조첨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바로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서화가 사랑채로 들어선다. 그녀는 단아한 옥색 한복을 입고 있지만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드리워져 있다. 그녀의 눈빛은 무철과 조첨지 사이를 번갈아 훑는다. 아씨.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서화야. 여기 앞으로 내 서방님이 될 무철 장사네. 인사하거라. 서화는 무표정한 얼굴로 무철을 돌아본다. 무철은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녀의 시선에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낀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다. 소문이 자자하시던 분이시군요. 허허.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요. 소문은 소문일 뿐, 진실은 다를 수 있지요. 서화의 입가에 스치는 싸늘한 미소. 무철은 그 미소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 천하장사는 제 발로 여우굴로 걸어 들어갔다. 신분 세탁과 장인의 은밀한 유혹. 시간 혼인 후 수개월 뒤 무철이 운영하는 포구의 소금 도매상 사무실. 이전의 씨름판과는 완전히 다른 정돈되고 깔끔한 공간이다. 장부들이 빼곡히 쌓여 있고 무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장부를 검토하고 있다. 무철은 이전의 남봉꾼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끔한 도포 차림에 갓을 쓰고 앉아있다. 그는 붓을 들고 장부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칠복은 옆에서 차를 따르고 있다. 칠복아, 지난달 소금 매출이 이 정도란 말이냐? 생각보다 더 벌었군. 서화가 말한 대로 포구의 소금 유통권을 잡으니 돈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예, 형님. 아씨께서 오시고 나서 형님도 이렇게 사람이 바뀌시고 재산도 이렇게 불어나고 이 모든 게 아씨 덕분입니다요. 하하. 내 서방질만 끊었을 뿐인데 이리도 복이 터지는구나. 서화는 과연 현명한 아내다. 이 정도면 조첨지 어르신께도 체면이 서지 않겠느냐.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조첨지가 화려한 비단 옷차림으로 들어선다. 그의 뒤에는 젊고 아름다운 기생 2명이 따르고 있다. 무철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선다. 허허, 사위. 사업이 잘 되는가 보구려.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니. 아버님, 이 시간에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후후, 사위. 어찌 이 늙은 아비가 늘 근심 걱정만 하고 살겠는가? 가끔은 이리 유흥도 즐겨야지. 이들은 오늘 밤 이 아비를 즐겁게 해줄 기생들이네. 무철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짓는다. 조첨지는 무철의 사업장에서 대놓고 기생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아버님, 이곳은 사업장입니다. 게다가 장모님께서 아시면 걱정 말게나. 자네도 가끔은 이리 일에서 벗어나 즐겨야지. 내가 왔으니 오늘은 기생집 일하루로 가세. 최고 기생들을 불러. 오늘은 이 아비가 한턱 쏠 테니. 아버님, 잔말 말고 사위가 어찌 아비의 즐거움을 막겠는가. 자네의 품격 있는 접대가 필요하네. 결국 무철은 장인의 성화에 못 이겨 조첨지와 기생들을 이끌고 기생집 일하루로 향한다. 기생집 일하루의 화려한 방. 술상이 거나하게 차려져 있고 기생들이 아름다운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운다. 조첨지는 젊은 기생을 끼고 희희낙낙하고 있고 무철은 어색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아 억지로 웃음 짓고 있다. 그는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린다. 으하! 과연 사위 덕분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호사를 누리는구나. 사위, 자네도 이리 즐겨야지. 인생 뭐 있나. 아버님께서 즐거우시다니 다행입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아비의 첩이 되는 게다. 집까지 마련해 줄 테니 걱정 말거라. 무철은 경악하여 조첨지를 바라본다. 첩 살림까지 차려준다고? 자신의 돈으로? 조첨지의 대저택 안 채. 서화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첩을 들인 조첨지를 향해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장모 이 망할 영감탱이. 첩을 들여? 그것도 어린 기생을. 내 너 때문에 평생을 속 끓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내 가슴에 못을 박는구나. 이 요망한 것. 어딜 감히 이 집 안주인인 내 자리를 넘보려 드느냐. 첩은 머리채를 잡힌 채 비명을 지르고 하인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그 옆방 서화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다. 마치 남의 집 싸움을 보는 듯 차갑고 무표정하다. 무철이 조심스럽게 서화의 옆에 다가온다. 서화, 어찌 아버님과 어머님의 다툼을 이리 태연히 보고만 있는 것이오? 태연하다뇨. 서방님께서 아버님의 비위를 맞춘답시고 재산을 탕진하게 놔두신 것이 아니옵니까? 아니 그게 아버님께서 워낙 성하셔서 아버님도 서방님도 모두 뿌린 대로 거두시는 것이겠지요.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가 아니겠습니까? 서화의 차가운 눈빛과 미소. 무철은 그 시선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는 서화의 진짜 속내를 알지 못한 채 그녀의 침착함에 또다시 경외심을 느낀다. 불씨는 이미 던져졌다. 타오르는 불길은 누가 만든 것인가? 뒤바뀐 보약진 빠지는 천하장사. 시간 그 후 수개월이 더 흐른 뒤 무철의 집 안 채 침실. 밤이 깊어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다. 무철은 침대에 축 늘어져 쓰러져 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은 예전의 천하장사 무철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칠보가, 물 좀.
물 좀 다오. 칠복이 조심스럽게 물을 떠다 바친다. 칠복의 얼굴에도 걱정이 역력하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요즘 아버님 뒤처리며 사업 접대며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색이 말이 아닙니다. 컥, 컥. 아버님은 날마다 새 기생을 들인다고 하고 그년들 뒤치다꺼리하느라 새벽까지 술을 퍼마셨다. 이놈의 몸은 왜 이리 늙어가는지 예전 같지 않아. 칠복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은 천하장사 아니셨습니까? 천하장사도 세월 앞에서는 별 수 없나 보구나. 내가 일이 허약해지면 서화에게도 체면이 서지 않을 텐데. 바로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고 서화가 들어선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보약 그릇이 들려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이다. 서방님, 밤이 깊도록 못 주무신다 하여 제가 특별히 보약을 준비했습니다.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서화, 당신밖에 없소. 고맙소. 무철은 서화가 내미는 보약을 받아 단숨에 마신다. 씁쓸한 약맛에 얼굴을 찡그리지만 서화의 정성에 감동한 듯 그녀의 손을 잡는다. 어서 주무십시오, 서방님. 내일 아침에는 기운을 차리실 겁니다. 서화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선다. 무철은 서화의 냉대에 순간 민망해하지만 이내 약효가 도는 듯 몽롱해지며 잠이 든다. 무철의 집 뒤편 어두운 약방.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비추고 있다. 약재 냄새가 진동한다. 서화가 앉아서 약재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그녀의 옆에는 돌쇠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약재를 빻고 있다. 돌쇠는 예전에 왜소하고 눈에 띄지 않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제법 건장한 체격을 갖추고 있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다. 아씨, 오늘 서방님께 드린 약은 정말 미온탕이 맞습니까? 후후, 당연하지. 그 약은 기운을 돋우는 약이 아니라 남성의 정력을 갉아먹고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약이야. 서방님의 기력은 매일 밤 그 약으로 서서히 쇠하고 있을 게다. 하지만 아씨, 그건 그 약을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집안을 망치고 있는 탐욕스러운 자들이야. 나는 그저 그들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할 뿐. 자, 이건 진짜 산삼과 해구신. 내가 먹어야 할 보약이다. 서화는 돌쇠에게 진짜 보약을 건넨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보약을 받는다.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나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돌쇠는 서화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얼굴에는 야심과 함께 서화에 대한 충성이 뒤섞여 있다. 시간 며칠 후, 무철의 집마당. 무철은 멍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그의 움직임은 둔하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다. 형님, 약효가 없다니요. 그래도 매일 아씨께서 직접 다려주시는 약인데. 약은 무슨 약? 자꾸만 기운이 빠지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구나. 머릿속은 온통 안개 낀 듯하고. 칠보가, 내가 정말 늙어가는 것 같구나. 이젠 힘도 예전 같지 않으니. 무철은 자신의 쇠약해진 몸에 좌절감을 느낀다. 그는 자신이 늙어간다고 착각하며 더욱 서화에게 의지하게 된다.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는 돌쇠의 모습이 보인다. 돌쇠는 우람한 팔뚝으로 거침없이 도끼질을 하고 있다. 그의 근육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얼굴에는 활기가 넘친다. 허허. 돌쇠는 날이 갈수록 건장해지는구나. 부럽다. 서화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다. 그녀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미소다. 쇠약해진 무철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건장해진 돌쇠의 모습이 교차된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서화의 차가운 미소. 천하장사의 기운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여우굴의 주인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클라이맥스 및 반전. 여우굴의 주인. 조첨지의 회갑잔칫날. 회갑잔치가 벌어지는 조첨지 대저택의 대청마루. 북적이는 사람들, 풍악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돈다.
조첨지는 호화로운 비단옷을 입고 기생들에게 둘러싸여 희희낙낙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새로 들인 젊은 첩들이 아양을 떨고 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눈에는 탐욕과 쾌락만이 가득하다. 으하하. 과연 이 아비의 회갑 잔치가 이리도 성대하게 열리다니. 모두 내 사위 무철 덕분이다. 그는 참으로 능력 있는 사위야. 하지만 무철은 잔치에 없다. 장모가 분을 참지 못하고 조첨지에게 달려든다. 장모, 이 망할 영감탱이. 이 집안 재산 다 어디 갔소? 내가 모아온 폐물은 다 어디로 날아갔단 말이오. 기생들. 치마폭에 다 뿌려댔으니 이제 거덜났지. 시끄럽다. 오늘이 어떤 날인데 내까지 것이 감히. 여봐라. 이 무엄한 것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장모를 끌어내려 한다. 대청마루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조첨지의 회갑잔치에 가는 길, 마을 외곽의 낡은 주막.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고 있고 천둥 번개가 친다. 주막 안은 어둡고 음산하다. 서화는 다리를 절뚝이며 주막 안에 앉아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는 완벽한 장사꾼의 풍모를 갖춘 돌쇠가 서 있다. 돌쇠는 빗물에 젖은 도포를 벗어 서화에게 덮어준다. 아씨, 정말 괜찮으십니까? 잔치에 가셔야 할 텐데. 괜찮다, 돌쇠야. 이 발목이 삐끗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지. 어차피 그 잔치는 내가 볼 필요 없는 잔치다. 서화는 돌쇠에게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건넨다. 이 서류들은 이제 돌쇠 내 이름으로 된 내 모든 재산 목록이다. 아버님 조첨지의 논 백마지기, 포구의 소금 도매상 사업권, 그리고 그 외 모든 자산들이 명예 변경되었다. 아씨, 이 모든 것이 정말 저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너는 내 말을 따랐으니 너의 몫을 받는 게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다. 새로운 거상이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주막문이 벌컥 열리며 무철이 비에 젖은 채 허겁지겁 들어선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약기운으로 몽롱하고 창백하다. 그는 서화와 돌쇠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는다. 서화, 돌쇠, 너희 둘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게냐? 서방님, 이제 오셨습니까? 무철은 돌쇠가 서화의 옆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서화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를 보고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린다. 서화, 돌쇠 이놈이 감히 너희 둘이 바람을 피웠더란 말이냐? 이럴 수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철은 약기운에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도 분노로 눈이 뒤집힌다. 그는 돌쇠에게 달려들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다. 비틀거리며 힘없이 쓰러진다. 바람. 서방님께서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을 겨우 바람이라는 하찮은 일로 치부하십니까? 서화는 품속에서 오래된 혈서와 함께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무철 앞에 던진다. 무철이 어지러운 눈으로 그것을 읽어본다. 그것은 그가 썼던 혈서와 함께 묶여있던 숨겨진 이면 계약서였다. 이면 계약서의 내용. 만약 무철이 아내 서화 외의 여인에게 눈길을 주거나 문란한 행동을 하였을 시 무철의 모든 재산은 아내 서화에게 귀속된다. 또한 조첨지가 무철에게 증여한 논 백마지기 및 모든 사업권 또한 서화의 소유가 된다. 무철 이건. 이럴 수가. 내가 이런 계약서를 썼단 말인가. 서화 내 서방님께서 직접 피로 맹세하신 혈서와 함께 말입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 책임을 물었을 뿐입니다. 아버님께서 주셨던 사업권과 논백, 마지기, 그리고 서방님께서 일궈낸 재산 모두 이 계약에 따라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돌쇠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무철 돌쇠. 네, 내가. 감히. 서방님. 저에게는 오직 아씨의 명이 중요할 뿐입니다. 서화 서방님은 힘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셨죠. 하지만 이 세상은 힘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략으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방님은 그 지혜와 계략에 노란한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저 힘 좋은 바보일 뿐.
무철은 충격과 절망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한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멍해진다. 그가 마셨던 보약 서화의 모든 행동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시간 며칠 후 배경마을 저작거리. 비루한 거지들이 모여 앉아 구걸을 하고 있다. 그 거지들 사이에 무철이 앉아 있다. 그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며칠 새 급격히 늙어버렸다. 약기운과 충격으로 정신을 놓은 듯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칠복이 애처로운 눈으로 무철을 바라보고 있다. 형님,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형님은 천하장사 무철 아니셨습니까? 늑대가 아니었어. 나는 그저 힘만 센 바보였을 뿐이야. 여우굴의 주인. 멀리서 화려한 비단 행렬이 지나간다. 그 행렬의 가마 안에는 서화가 앉아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품이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이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완전한 거상으로 거듭난 돌쇠가 든든하게 서 있다. 서화는 무철이 있는 쪽을 차가운 눈으로 한번 흘깃보더니 이내 아무런 미련 없이 가마에 휘장을 내린다. 무철의 처참한 모습. 그의 눈에서 흐르는 한 줄기 눈물.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로 여우굴에 들어간 늑대. 그리고 그 늑대를 길들이고 여우굴의 진정한 주인이 된 한 여인의 이야기. 해설자.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천하장사 무철은 결국 허망하게 모든 것을 잃고 저작거리의 거지로 전락했습니다. 탐욕과 쾌락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조첨지 또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때로는 조용히 계획하며 마침내 여우굴의 주인이 된 여인 서화. 그녀는 과연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한 정의의 사도였을까요? 서화와 돌쇠가 탄 가마가 석양을 등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 해설자. 사랑과 복수, 지혜와 탐욕이 얽힌 인간 세상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 서화는 이제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그녀의 여우 같은 지략은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낼까요? 텅 빈 길 위에 흩날리는 나뭇잎 하나.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소용돌이 친다. 해설자. 다음 이야기, 여우굴의 비밀 그 후에도 이어질 숨막히는 복수극과 반전의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도 놓치지 마십시오. 천하장사 길들이기 여우굴의 비밀. 끝. 여러분, 저도 이러한 전통 야담 이야기 매력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통하고 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들 크다란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우굴의 비밀 부재 천하장사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